숨쉬기 운동도 운동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호흡의 효과.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 실험으로 밝히는 새로운 호흡의 비밀. 이곳은 공기와 혈액이 마주치는 폐 안입니다. 폐 안에는 허파과리라고도 불리는 마치 포도알처럼 생긴 폐포들이 있는데요. 폐포가 얇고 또 넓을수록 더 많은 양의 공기와 혈액이 서로 접촉하면서 가스 교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꽈리 모양을 해서 면적을 최대한 넓히고 있습니다. 3억 개의 폐포를 다 펼쳐놓으면 무려 70제곱미터나 되는데요. 이곳에서 하루 10,000리터에 달하는 공기가 교환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숨을 쉬는 것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리지만 평소 우리는 호흡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뉜다. 산소가 폐로 들어가 이산화탄소와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외호흡. 그 산소가 혈관을 따라 세포에 전달되는 것이 내호흡이다. 이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호흡으로 정말 살이 빠질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성인 남녀 10명의 지원을 받아 체성분 검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올바른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도는 체육학 박사 고유선 씨가 도왔다. 실험 조건은 현재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루 30분씩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는 것도 당연히 포함됐다. 과연 호흡법만으로 살이 빠질 수 있을까? 3주 후 다시 같은 검사를 받아 전과 비교해봤다. 기준은 체내 지방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치다. 10명 중 7명에게서 체지방량 감소의 결과를 얻었다. 가장 큰 효과를 본 참가자의 경우엔 무려 6.3%나 줄였다. 효과가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 체지방량 감소율은 1.4%다. 체중은 무려 5.1kg이나 감소한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참가자의 70% 정도에서 체지방량과 체질량 지수 그리고 허리둘레 감소를 보였습니다. 20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30분 이상 복식 호흡을 계속했을 경우에 이 복식 호흡이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히 함으로써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04년 11월 미국 MIT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지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론이 제시됐다. 음식이 소화되면 탄소 원자 형태로 혈액에 흡수되는데 탄소 원자는 몸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적게 먹거나 호흡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테크놀로지 리뷰에선 밝히고 있다. 호흡만으로 체중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복식 호흡 수련자를 통해 일반 호흡과 복식 호흡 시의 칼로리 소비량을 비교해 봤다. 복식 호흡을 단련한 수련자를 대상으로 안정시 대사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호흡을 했을 때와 복식 호흡을 했을 때의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한 2배 정도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일반 호흡에 비해 복식 호흡을 할 경우 호흡수의 차이는 있지만 소모되는 에너지 양은 복식 호흡자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복식 호흡을 1시간 동안 하는 것은 걷기 25분 혹은 맨손 체조나 자전거 타기를 35분간 한 운동량과 같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
파리사치오글루 교수는 호흡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수다산 크리아란 요가식 복식 호흡을 한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한 겁니다. 검사는 호흡을 배우기 전과 시작한 지 7일, 그리고 45일 후에 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시작한 지 45일 후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가 25에서 30%까지 감소했죠.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는 7일 후와 45일 후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식 호흡 수행이 혈중 지질 상태를 개선시켜서 일반적인 심혈관 계통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호흡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혈압을 한번 일단 그 실험 고혈압 환자 3명과 일반인 1명을 대상으로 복식 호흡 후의 혈압 변화를 측정해봤다. 30분간의 복식 호흡 후 4명 모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서울대학교와 우석대학교의 간호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바 있다. 복식호흡 훈련이 고혈압 노인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다. 본태성 고혈압 노인들을 대상으로 8주간 복식호흡을 하게 한 결과 혈압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다. 복식호흡 훈련은 우리가 배우기 쉽고 또 간단한 방법에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좀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활용해 보시면 예를 들면 굉장히 긴장될 때 심호흡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그 긴장이 완화되는 걸 느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호흡을 평소에 많이 배우셔서 활용하면 세상에 고혈압뿐만 아니라 아까 그 질병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식호흡으로 혈압이 떨어질 때 우리 몸 안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혈관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도플러 검사로 관찰해봤다. 50.8이었던 혈류 속도는 복식호흡을 하자 평균 30 정도로 떨어졌다. 또 심장박동과 혈압도 함께 측정했는데 일반 호흡을 할 때보다 복식호흡을 할 때 호흡수도 느려지고 심장박동수가 떨어지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몸의 긴장이 풀렸다는 신호다. 복식호흡은 교감신경 기능은 저하시키고 부교감신경 기능은 항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으로 인해서 혈압과 맥박은 감소하고 말초 혈관 저항이 감소됩니다. 말초 혈관 저항이 감소하면 혈류 속도도 떨어지고 맥박하고 혈압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뭐 뇌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온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든지 이것들을 조절해서 좀 더 이완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복식호흡을 오래 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긴장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백혈구가 생산되는 속도도 좀 더 늘어난다든지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이런 형태의 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태아 가사, 태아 곤란증 같은 것도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런 것을 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걸 낮춰줄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호흡도 좀 편해지고 심박동수도 좀 느려지고 산소 공급도 좀 원활해지고요. 근육이 이완이 되죠. 이완이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런 그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가 부교감 신경의 영향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이란 무엇일까? 우리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은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다. 교감 신경이 활발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는 등 심신이 긴장한 상태가 된다. 부교감 신경은 이와는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복식 호흡을 하면 바로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30분 동안 편안한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게 한 후 시행하기 전의 수치와 비교해 봤다. 실험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각각 9.8에서 6.03으로 16.3에서 12.48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은 오전에 많이 분비되고 시간이 갈수록, 즉 오후가 될수록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처럼 단지 30분간의 간격을 두고 이 정도 수치를 보이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오 피드백을 해보기로 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몸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내는 검사법이다. 복식 호흡을 계속하자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말초 혈관 온도가 올라갔다. 또한 심박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몸이 이완된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인 알파파도 측정됐다. 이렇게 알파파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숨을 내쉬고 있을 때는 심박동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있을 때는 심박동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심박수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 자율신경을 복식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와 내쉴 때 심박동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원하기는 우리가 의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우리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식 호흡이 전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전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조절을 할 수 없었던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 이 황제내경을 보면 2500년 전에는 분당 호흡수가 8번에서 9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보통 15번에서 20번 정도를 쉽니다. 과거에 비해서 호흡이 많이 빨라졌죠? 현대인의 호흡법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식 호흡을 한다. 깊고 편안한 숨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가슴이 움직이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게 된다. 어릴 때 쉬었던 자연스러운 호흡법을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리는 것이다. 흉식 호흡은 복식 호흡에 비해 횡격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을 최대한 이용하게 된다. 횡격막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횡격막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 중에 이제 그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이제 부교감 신경 활동을 지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경입니다. 근데 그 미주신경에 아마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이 지금 되고요. 일본 도쿄의 니시하라 병원. 마사유키 씨는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6개월 전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한다. 아토피가 이마 이 부분이 싹 다 벗겨져서 항상 딱지가 앉을 정도로 심했어요. 천식도 심해서 발작을 억제하는 약을 매일 소지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호흡 치료를 받은 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런 발작을 멈추는 약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발작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코는 커다란 정화 장치임과 동시에 가습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세균투성이 공기가 목의 편도선을 망가뜨림과 동시에 건조된 공기가 폐에 들어가서 폐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니시하라 박사는 이 호흡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했다.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의 혈액을 보면 적혈구의 모양이 반듯하고 간격이 있다.
하지만 입호흡을 하는 사람의 적혈구는 그렇지가 않다. 교감 신경이 긴장하면은 이렇게 혈액이 달라붙어 버려요. 따라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세포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산소를 충분히 운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호흡법이란 코로 하는 것입니다. 코 호흡을 하면서 잘 씹어먹는 것. 이게 포유동물과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이죠.